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평가원이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식가라 불리는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만 평가해온 그녀가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이 된 걸까요? 도대체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레시아 폰타나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음식 관련 부서의 큐레이터죠. 이탈리아 출신의 엘리트 미식가라는 타이틀이 제 이름 앞에 항상 따라붙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지만 사실 제 마음속엔 늘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어요. 공항에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고 제 기분도 그러했죠. 한국이라는 나라,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어요. 동양의 변방 국가에서 무슨 대단한 미식 문화가 있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기록용 출장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폰타나 씨 환영합니다. 한국문화재청 김민호입니다. 저를 맞이한 김민호는 정중했어요. 하지만 세계적인 미식 전문가가 우리 음식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은근한 기대감과 걱정이 그의 눈에서 읽혔죠. 오늘 저녁은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 식당으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차 안에서 김민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미슐랭이라니 세계화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군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 자리로 향했어요. 예약된 레스토랑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한식을 선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죠. 그릇은 예술 작품 같았고 음식은 섬세한 플레이팅으로 시각을 사로잡았어요. 메인 요리로 나온 갈비는 부드러웠고 디저트로 나온 오미자 셔벗은 오묘한 맛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폰타나 씨? 김민호의 질문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훌륭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인상적이군요. 그러나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수천 번 해왔던 전문가적 평가일 뿐이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분석했습니다. 식재료의 신선함, 조리법의 정교함, 플레이팅의 예술성, 서비스의 품격. 모든 요소가 별 5개에 가까웠죠. 하지만 제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빛났죠.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은 음식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완벽한 구도, 완벽한 색감, 완벽한 음식들.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요가 수백 개는 쏟아질 사진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죠. 이 모든 완벽한 음식들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최고급 요리를 맛보는 것이 제 직업이지만 그 경험이 저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브런치. 오후에는 전통 한식 체험. 저녁에는 또 다른 미슐랭 레스토랑. 일정표는 빽빽했고 모든 음식은 예상대로 훌륭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공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김민호가 다가와 말했죠. 내일은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지역 음식 문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지역적 특색이 궁금하군요. 하지만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수도에서 벗어난 지방에서 무슨 특별한 미식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비슷한 음식들, 비슷한 경험, 그리고 계속되는 내면의 공허함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호텔 방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은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로마의 제 아파트가 그리워졌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종종 이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식사를 마치고도 왜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 그곳에서는 어떤 음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을 바꿀 음식이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침 일찍 김민호와 함께 지방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도시의 빌딩 숲이 점차 녹색의 산과 들로 바뀌어 갔죠. 오늘 방문할 곳은 전통 발효식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김민호의 설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회사라니 아마도 관광객용 전시장 같은 곳이겠죠. 2시간쯤 달려 작은 역에 도착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마중 나와 우리를 태우고 공장으로 향했어요. 정문에 한마식품이라는 간판이 달린 큰 창고 같은 건물이었죠.
입구에서 박영미 사장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가 크진 않지만 정성껏 대접해드릴게요. 공장 내부를 둘러보며 전통 발효 식품 제조 과정을 지켜봤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이 대형 항아리에서 숙성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네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시죠. 박영미의 안내로 소박한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직원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있었죠. 줄 서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선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어요. 놀랐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쟁반에는 밥과 된장국, 그리고 작은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살펴봤죠.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플레이팅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복잡한 조리법도 희귀한 식재료도 없었지만 묘하게 위로가 되는 맛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식사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김치가 떨어지자마자 주방 아주머니가 다가와 리필해 주었어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직원들이 자판기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갈색 액체가 종이컵에 따라졌어요. 이건 뭐죠? 믹스커피예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커피죠. 커피라고요? 저는 에스프레소 전문가입니다. 로마의 작은 카페에서 마시는 진한 에스프레소야말로 진정한 커피라고 믿었죠.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런 인스턴트 음료는 제 입에 맞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다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자판기 앞으로 모여들었죠.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옆에 있던 직원이 동전을 건네며 말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죠.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죠.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그 순간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안젤리나 할머니. 우리 집 가사도우미였던 분이죠. 바쁜 부모님 대신 저를 돌봐주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오후 달콤한 커피에 우유를 듬뿍 넣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알레시아, 이 커피가 너를 따뜻하게 해줄 거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0년도 더 된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르다니. 이 자판기 커피의 달콤함이 그때의 추억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컵을 들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한국의 지방 도시 풍경이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미식 경험은 완벽함이 아니라 감정을 움직이는 것에 있다는 걸. 오늘은 공장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식문화를 더 관찰하고 싶었어요. 어제 자판기 커피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우연이었는지 확인하고 싶기도 했죠. 로비에서 마주친 여성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김영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마케팅팀 대리였어요. 그녀를 따라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일정은 제품 포장 과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 견학이었죠. 잠시 쉬는 시간 김영진은 자판기 앞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하루에 4잔은 마셔야 해요. 아침, 점심 전, 점심 후, 오후. 이거 없으면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저도 커피를 한 잔 받아 마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달콤한 맛이었죠. 하루에 4잔이요? 그렇게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을 텐데요. 진심 어린 걱정이었어요. 고급 에스프레소도 하루 2잔 이상은 피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영진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카페인이 아니라 위로예요. 폰타나 씨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 커피 없으면 회의도 못 들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이 밀려왔어요. 커피가 맛이나 품격이 아니라 생존의 루틴일 수 있다니. 이탈리아에서 커피는 예술이었죠. 바리스타의 솜씨, 원두의 로스팅 정도, 추출 시간의 완벽함을 논하는 것이었어요. 옆에 있던 직원이 웃으며 김영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믹스커피 여왕이라고 불러요. 우리 부서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거든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왜 이런 인스턴트 커피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특별히 이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김영진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맛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습관이에요. 대학생 때부터 시험 기간에 밤새 공부할 때 마셨거든요. 그때의 추억이 있어서 마실 때마다 열심히 하자는 기분이 들어요. 그녀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맛이 아니라 추억과 감정이었어요.
이건 제가 어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느꼈던 것과 비슷했죠. 오후 회의실에서는 직원들이 모여 토론했어요. 각자의 자리에는 어김없이 자판기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영진이 다시 커피를 뽑고 있었어요. 이번이 오늘 세 번째였죠. 또 마시는군요. 네, 이제 마지막 미팅이 남았거든요. 이 한 잔이 저를 깨어있게 해줄 거예요.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판기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어요. 매일의 작은 의식이자 스스로를 위한 작은 선물 같은 것이었죠. 직원들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보니 또 다른 이유가 보였습니다. 한 직원이 주말에 갔던 카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라떼가 5,000원이더라. 그 돈이면 믹스커피 5개를 살 수 있는데.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믹스커피는 경제적 현실의 반영이기도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어요. 진열대에서 자판기에서 봤던 것과 같은 믹스커피 박스를 찾았습니다. 한 박스를 구매했죠. 로마로 돌아가면 연구자료로 필요할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김민호의 안내로 지역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전통 식재료를 재배하는 현장을 보는 일정이었어요. 차 안에서 어제 구매한 믹스커피 한 봉지를 꺼내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김민호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폰타나 씨, 그거 좋아하세요? 연구용이에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저도 이 달콤한 맛에 조금씩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김영진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위로와 습관, 추억의 매개체라는 생각이 신선했죠. 점심 식사는 농가 주인이 직접 차린 한상이었습니다. 텃밭에서 딴 채소들과 발효식품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식사 후 마당에 앉아 쉬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미라고 해요. 이 농장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선미는 30 초반으로 보이는 활기찬 여성이었어요. 그녀와 함께 농장을 둘러보며 한국의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장 한쪽에 작은 카페 공간이 있었죠. 선미가 그곳으로 안내했어요. 카페에는 현대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도 커피 문화가 발달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선미는 머신 옆에 있는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더니 자판기 커피와 비슷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믹스커피요? 네, 이게 더 정겹잖아요. 손님들도 이걸 더 찾으세요. 의아했습니다. 고급 머신이 있는데 왜 인스턴트 커피를 선호하는 걸까요? 선미는 커피를 저어주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릴 때 우리 아빠가요. 공장 가기 전 자판기 커피 한 잔 꼭 드셨어요. 그거 없으면 출근 못하겠다고. 너무 추워서요. 그녀의 목소리에 따뜻한 기억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겨울이면 너무 추웠죠. 공장까지 가는 길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유일한 작은 위안이었대요. 선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선미는 자신도 아이들 등교시키고 출근하는 길에 편의점에서 믹스커피를 사 마신다고 했어요. 엄마가 되고 보니 아버지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 한 잔이 주는 작은 위로, 이거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거든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살기 위한 작은 위로였다는 사실에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일종의 정서적 유산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믹스커피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글쎄요, 특별하다기보다는 너무 일상적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냥 우리 삶의 일부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고 힘들 때 마시고 누군가를 기다릴 때 마시고요. 선미의 말에서 일상의 소중함이 느껴졌어요.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도 사교적이지만 한국의 자판기 커피에는 더 소박하고 진솔한 연대감이 있는 듯 했습니다. 농장을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까지 미식의 기준으로 삼았던 완벽함과 세련됨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폰타나 씨, 다음은 전통주 양조장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효모로 만드는 막걸리를 보실 거예요. 김민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아직 선미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믹스커피 한 잔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 새벽의 추위를 견디게 해준 작은 위로, 그리고 그것을 딸에게 물려준 정서적 유산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양조장에 도착해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발효 문화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계속 커피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음식 문화를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음식이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세대와 세대를 어떻게 이어주는지, 그런 정서적 측면을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선미에게 들은 이야기를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맛이나 기술이 아닌 감정과 기억에 대해 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 표현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 모든 깨달음이 한 잔의 자판기 커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식이라는 이름 아래 화려함과 완벽함만을 쫓아왔어요. 하지만 진정한 음식 문화의 가치는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과 기억,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 근교의 다양한 식당들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김민호는 제가 믹스커피에 관심을 보이자 더 다양한 한국 음식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아침 일찍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어요. 작은 동네의 오래된 식당이었습니다. 외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문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이 식당은 30년 넘게 같은 메뉴를 내고 있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김민호의 설명을 들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주문을 받지 않았는데 여러 종류의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주문도 안 했는데요? 여기는 반찬이 먼저 나와요. 주 메뉴는 다 같아서 따로 주문할 필요가 없어요. 신기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8가지 정도의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과 국이 나왔습니다. 반찬 하나를 집어 먹어봤어요. 단순하지만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반찬들도 각각 다른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었죠. 김민호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식사의 기본은 밥과 반찬이에요. 반찬은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죠. 식사 중간에 김치가 떨어지자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더 채워주셨어요. 다른 반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채워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식당으로 이동하는 길에 김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왜 반찬을 계속 리필해주는 건가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손님이 배불리 먹는 것을 보는 게 주인의 기쁨이니까요. 이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한국 음식 문화는 단순히 맛의 완성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식당은 현대적인 한식당이었어요. 첫 번째와는 다른 분위기였지만 놀랍게도 식사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역시 메인보다 반찬이 먼저 나왔고 중간에 알아서 리필해 주었어요. 저녁에는 평범한 동네 식당에 들렀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노인이 반찬을 리필해 주던 아주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딸 같아서 더 반갑네. 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드세요. 아버지도 우리 손님이니까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파는 것이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마치 가족 간의 교류처럼 느껴졌어요. 이탈리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김민호에게 물었어요. 오늘 방문한 식당들에서 반찬을 계속 채워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항상 그런가요? 대부분 그래요. 특히 작은 식당일수록 더 그렇죠.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게 우리 문화예요. 그날 밤 노트북을 펴고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밥보다 반찬, 음식보다 마음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은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현대적 조리법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식당들을 방문했어요. 식당마다 메뉴와 분위기는 달랐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이면에는 언제나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죠. 한 식당의 주인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고 특별히 음식을 설명해 주었어요. 맵지 않게 조절해 주기도 했습니다. 음식의 형태를 변형하면서까지 저를 배려하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저녁 식사 후 김민호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가 정말 특별하네요. 음식 그 자체보다 먹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걸 정이라고 불러요. 음식에 담긴 마음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음식은 단순히 맛과 영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자판기 믹스커피도 밥과 반찬도 그 모든 것들이 정이라는 마음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 음식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화려한 요리보다 작은 동네 식당의 정성,
어린 반찬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은 형식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마음을 담는 도구라는 깨달음이 제 미식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김민호가 제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평소와 달리 공식 일정이 아닌 조금 더 개인적인 자리였습니다. 김민호의 차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오늘은 제 친구 선민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가정식 한국 요리를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일상적인 주택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들 사이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이제 곧 한국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미의 집은 아담한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선미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별것 없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연결된 공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이 있었어요.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 먹는 식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선미가 음식을 하나씩 소개해 주었어요. 음식을 맛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었어요.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선미 씨, 지난번에 아버지와 커피 이야기가 계속 생각났어요. 선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공장 일 마치고 돌아오면요. 커피 한잔 할래? 하셨어요. 그 말은 사실 괜찮다는 말이었어요. 많이 힘들었지라는 말이기도 했고요.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덜컥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늘 그런 식으로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던 걸 떠올렸어요. 제 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로마의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느라 항상 바쁘셨죠. 어린 저에게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매일 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항상 제게 커피를 타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레시피대로 만든 달콤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폰타나 씨, 괜찮으세요? 김민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황급히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제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선미가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커피 한 잔은 한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 아버지 세대의 묵묵한 언어인 것 같아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부모의 사랑은 어딜 가나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의 자판기 커피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이유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미가 테이블을 치우고 믹스커피를 준비했어요. 모두 함께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추억과 감정을 담는 그릇이죠. 선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식의 형식적인 측면만 중요시했어요. 고급 식재료, 세련된 플레이팅, 현대적 조리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과 관계였던 거죠. 시간이 흘러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상자 안에는 믹스커피 몇 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로마에 돌아가시면 가끔 마셔보세요. 한국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변화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문화의 벽을 넘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제가 가졌던 선입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제 저는 전문가로서 이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 미식가들의 눈에 정이라는 한국 문화의 본질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로마의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한국에서의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유네스코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보고서를 생각했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진정한 식문화의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떠올랐지만 결국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았어요. 자판기 커피 한 잔에 담긴 한국인의 정.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요리가 아닌 자판기 커피와 소박한 반찬들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를 담았어요. 음식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방식, 세대와 세대를 잇는 추억의 맛에 대해 썼습니다. 미식의 가치는 희귀한 식재료나 복잡한 조리법에 있지 않다.
진정한 가치는 음식을 통해 나누는 따뜻한 마음, 그것을 한국에서는 정이라 부른다. 글을 쓰는 동안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김영진의 자판기 커피, 선미의 아버지 이야기, 식당에서 반찬을 리필해주던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미소.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긴 분량이었어요. 하지만 한 글자도 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담았어요. 보고서를 유네스코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고상하고 형식적인 미식 문화에 익숙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폰타나 씨, 보고서 읽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틀 후 상사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부서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심지어 다른 부서 직원들도 공유해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시각이 매우 신선합니다.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음식 문화의 본질을 포착했어요. 기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유네스코 공식 SNS에 제 보고서 요약본을 게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음식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게시물이 올라간 다음 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 댓글을 달았어요. 특히 이 문장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로마의 완벽한 에스프레소도 주지 못한 위로를 한국 자판기 커피가 해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문화가 이렇게 가치 있게 평가받는 것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도 비슷한 정의 문화가 있다며 공감했어요. 저는 이 모든 반응에 놀랐습니다. 단순한 보고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몰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음식 문화와 정서적 연결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가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 봉지를 꺼냈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커피를 탔어요. 달콤한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다시 한국의 기억, 아버지의 기억, 그리고 선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서서 로마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어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은 풍경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죠.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어요. 세계 각국의 미식가들이 이제 정이라는 한국 문화의 본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글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공유되고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평가에만 익숙했던 미식 비평가들이 이제는 음식에 담긴 사람의 마음, 문화의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의 작은 자판기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니 신기했어요. 제 손에 들린 종이컵의 따뜻함이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미식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완벽한 맛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로마의 저녁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창문을 열자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최근 완성한 책의 교정본이 놓여 있었어요. 음식으로 전하는 마음, 한국의 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유네스코 보고서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출판사로부터 책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모든 시간을 이 책에 쏟았어요. 부엌으로 걸어가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이었죠.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로스터리의 원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지나쳐 선반 위에 있는 작은 상자로 손을 뻗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였어요. 이제 몇 봉지 안 남았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마시려고 아껴두었죠. 오늘은 책의 최종 교정을 마친 날이니 특별한 날이었어요. 뜨거운 물에 커피 가루를 넣고 저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저 드디어 책을 완성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커피 한 잔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의 믹스커피가 아버지가 타주시던 커피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정확한 맛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같았습니다. 책을 넘겨보았어요. 한국의 여러 음식들, 반찬 문화, 그리고 자판기 커피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책의 핵심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민호였어요. 폰타나 씨, 잘 지내셨어요? 책 출간 준비는 잘 돼가나요?
네, 방금 최종 교정을 마쳤어요. 다음 달에 출간된대요.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도 번역본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김민호 씨 덕분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죠.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도착한 이메일 중에는 선미에게서 온 것도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그녀의 아버지가 쓰던 오래된 자판기 커피컵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제 책이 출간되면 제일 먼저 한 권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도 전했어요. 창가로 돌아와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이제 컵 바닥이 보였어요. 로마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늘 이곳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멀리 한국에 가서야 볼 수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정의 의미를 통해 제 고향, 제 문화, 제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노트북으로 돌아가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다음 책의 제목을 적어보았어요. 세계의 음식, 그리고 사랑의 언어들. 이제 저는 더 이상 고상함만을 쫓는 미식가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함을 발견한 진짜 미식가가 되었어요. 한 잔의 자판기 커피가 제게 가르쳐준 삶의 맛이었습니다. 빈 커피컵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마지막 한 모금까지 달콤했습니다. 씻으려다 문득 멈췄어요. 이 종이컵을 기념으로 남겨두고 싶어졌습니다. 인생을 바꾼 평범한 종이컵이니까요. 창밖의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진짜 미식은 맛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한국의 작은 자판기 커피가 저에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